실 겁니까? 예, 지금 시놉시스를 한 3권 분량을 해놨습니다. 이미 해놓으셨고. 예. 이제 스토리도 훨씬 더 풍부해지셨을 거예요? 국회의원 거의 7년 정도를 하셨으니까. 훨씬 많아졌어요. 그죠? 예. 국회의원 시절에 정말 볼 거 못 볼 거 더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게 이제 제가 공개한 것도 있지만은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더 많겠죠. 근데 메모는 다 돼 있습니다. 예. 언젠가 그때 보고 들으신 거 다 실명으로 혹시 나옵니까? 일부는 실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살아계신 분들도? 예. 근데 참 이게 가슴이 미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바로 썼으면 썼을 텐데 이게 고발 당하더라도 실명을 썼을 텐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렇죠.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역, 악역, 제3역 이게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데 제가 그리려고 하는 이 악역들이 인생 전체가 악역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다. 그거는 제 짧은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니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 선역들은 실명을 쓰고 싶습니다. 네. 궁금한 건 악역의 이름인데 사실은. 그렇죠. 예. 제가 그전에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요. 그 동화 작가가 아이한테 아빠책이 왜 안 팔리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동화책에는 악당이 없어. 근데 이 악당이라는 게요. 인생사에도 언제나 있지만은 특히 이런 그 소설 속에서 악당이 안 나오면은 재미는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악당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보통 우리의 문학 작품들이 그런 악당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걸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의 작품은 제대로 그려내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아주 과거식 구분법이긴 하지만 순수 문학, 뭐 대중문학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주 정말 통쾌한 대중문학적 방법으로 그들을 또 응징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시장의 매력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갈등 때문에 제가 이걸 탁 손을 못 대고 지금 이제 기다려왔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결국은 써야 한다. 그것은 이제 저를 위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사회 비판을 위해서 공부해온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이제 제가 존재 가치가 흐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쓰겠다. 이런 얘기죠. 어쩌다 작가가 되셨죠? 이 어머니는요, 끝까지 저를 의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의사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의대를 떨어졌기 때문에 방향을 제가 틀은 거죠. 틀어서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그 젊은 시절에 저는 순수한 열정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허영이 꽤 있었던 거예요. 허영은 뭐냐면 그 작가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허영이죠. 뭐냐면은 교과서를 보면은 뭐 이광수 최남선부터 시작을 해서 멋있죠.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뭐 나도 이 정도는 쓸 것 같은데 그런 허영. 그리고 나도 말하자면 그렇게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허영. 근데 그 시절은 그 허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무슨 대통령이나 무슨 뭐 장군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이름들이었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중에 특히 지식인.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어려서 우리나라 책이 많지 않았으니까 대개 조금 조악하지만 번역한 외국 책들이었거든요. 그럼 그 소설을 읽어보면서 이런 허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허영은 유명해지고 싶다.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허영이 문학적 본질보다는 더 강했다는 생각. 아주 솔직하시네요, 오늘 답변이. 사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허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어떤 그런 작가로서의 자질 이런 건 언제 어떻게 그럼 또 확인하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장문 시간에 선생님이 저를 제 글을 읽어보고 너는 글쟁이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의대를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게 그렇다면은 글을 써보자. 근데 재수할 때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의대 공부를 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책상 앞에서 뭘 쓰고 있고 하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단편 소설 7편을 썼거든요. 이야.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예. 제가 학부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니 제 몰골을 보더니 군대 갔다 왔냐고. 네. 그래서 아니라고 재수했다고 그랬더니 소설 언제 썼냐 이거죠. 신입생이. 네. 그 제가 재수할 때 소설 7편을 썼다더니 가져오래요 그거를. 갖다 보여드렸더니 그럼 너 나랑 공부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선택받아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작가 수련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예.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네. 또 후에 시민운동도 여러 번 하셨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 그 경실련도 초창기 하셨고. 예. 시민운동을 했고 그 시민운동 때문에 그 시민운동의 대선배들과 이제 종교계 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시민운동만 할 것이 아니고 정치도 해야 되지 정치를 않느냐. 해서 세상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됐고. 그때 그게 그 이름이 개혁신당이었어요. 개혁신당이었습니다. 꼬마 민주당으로 흔히 불렸던. 개혁신당은 그 홍성우 변호사님하고 네, 네. 저 성대 총장을 했던 장을병 총장님 예, 예. 부터 시작을 해서 김대중 총재를 따라가지 않았던 분들. 이부영, 노무현, 재정구, 이철, 유인태 맞아요. 이런 예. 그 정말로 그 시대에 개혁적 마인드가 강했던 강골들 하고 쟤들이 이제 뭉쳐서 예.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그 말하자면 이른바 꼬마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당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에 또 거기서 상당 부분은 다시 또 결국 김대중 쪽으로 따라가셨고. 네, 일부가 또 그 당시 신한국당으로 합당하게 됐죠. 그때 그렇게 됐던 것이죠. 이제 그 조순 총재께서 그렇죠. 당 총재를 맡았는데 당 운영이 안 되니까 이해창 총재하고 두 분이 만나서 합당을 결의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반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그러다가 막판에 합쳐가지고 그게 한나라당이 되면서 저희들은 당이 합치니까 저절로 한나라당으로 그냥 가셨고. 그 당원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 하시고. 네. 하시다가 영 당 말을 안 들으셔갖고 또 나오시고. 그래갖고 제가 2003년 12월 10날이 이제 정기국회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 제가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해 여름에 나는 이 당과 맞지 않고 내 주장과 이 당의 사상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 나는 당을 떠나겠다. 예. 대신 그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은 정기국회까지 내가 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고 떠나겠다. 국정감사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들었던 것이 이제 국민 속으로라고 하는 모임이었어요. 네. 그 모임에 이병 선배를 비롯해서 김부겸 의원, 예. 안영근 의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미리 떠났죠. 그리고 저는 뒤늦게 이제 나오시고. 그만두고요. 네. 다시 정치할 생각은 아예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은 때만 되면 요청이 있겠죠. 예, 뭐. 예. 출마해달라, 뭘 맡아달라, 뭐 이렇게 계속 오는데 저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를 생각해 보면 예. 역시 글쟁이로 기억되어야지 정치인으로 해서 무엇이 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글쟁이다. 그렇죠. 네. 아까 신인간 시장 쓰실 거라고 하셨고 또 앞으로의 작품 계획은요? 말씀드렸듯이 사랑 이야기를 또 여속 아주 이제 이번은 애절한 게 아니고 참 어여쁘고 슬프지만 아름답고 예.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대학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을 지켜봤는데 사학 비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사학 비리를 지금 신호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학 비리를 제대로 한번 다뤄내고 싶어요. 인류 역사상 가난한 사람 밥 뺏어 먹는 거, 아픈 사람 약 뺏어 먹는 거, 공부하려고 하는데 학비 뺏어가는 거, 이건 가장 비겁한 범죄거든요. 근데 사학비리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제대로 한번 사학비리를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륜 스님하고 제가 인도를 인도 네팔을 네, 2번 네. 갔는데 네. 제가 이제 전부 합하면 4번을 다녀왔는데 예. 붓다를 그러니까 인간 붓다의 모습, 신격화된 붓다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고 또 예. 이거 뭐 줄줄이 나오시네요. 네. 끝으로는 우리 고대사를 예. 대서사시로 한번 완성을 할 수 있으면 네. 그럼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고대사라면 뭐 고조선 그때부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필집으로 인생 사용 설명서 이런 네. 것도 펴내시고 우리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런저런 행복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행복의 길 마지막으로 여쭤본다면. 행복은 누구나 다 이제 원하는 건데 제가 행복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내 마음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는 안 물어보면 마음 밖에 있고 행복은 남이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대전제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줘야 되냐면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근데 괴로움은 없기가 참 어렵고 자유롭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색을 해야 하니까 이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행복은 욕구분의 만족이라고 하는 등식을 갖게 돼요. 근데 욕구분의 만족. 그렇죠. 욕구는 두뇌가 좋을수록 계속 부풀어 커지고 만족은 늘 작거나 멈춰요. 이걸 바꿔야 된다. 욕심을 줄이고 없애고 네.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욕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사람이.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은 칼을 던져도 불을 붙여도 때려도 안 아프고 멀쩡한 이유가 모양이 없고 네. 사람 마음도 본래는 모양이 없는데 예. 내가 모양을 만들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이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쁘게 만들고 그렇죠. 덜 아프게 만들고 네. 물렁거리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이러면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제가 합니다. 네. 진정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네. 평생 애타게 노력하는 것이지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면은 뭐 세상 또 사실은 저절로 이루어지면 살맛 안 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다짐하신 앞으로 쓰겠다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 국민에 대한 약속이시니까 네. 공약이에요.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지키겠습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까지 이게 제가 정해놓을까 하다가 그것까지 너무 속박을 드리는 것 같아서 예. 다음 작품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 그리고 자유 오늘 두 단어 이야기를 했네요. 제일 쉬운 말인데 제일 어렵죠. 사랑과 자유 여러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